삶에는 흐름이 있고 흐름에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곳 인생격언 이야기에서는 고전의 지혜, 주역을 통해 인생의 길을 함께 돌아봅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 주역 1개부터 8개까지, 건계에서 비계까지 삶의 단단한 기둥이 되는 8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 건계 하늘처럼 스스로를 단련하라. 하늘은 쉼없이 움직입니다. 낮과 밤을 만들고 계절을 이끌고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주역의 첫 번째 괴 건계는 그런 하늘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건은 건강할 건으로 스스로를 단련하고 밀어올리는 힘을 뜻합니다. 천행건 군자의 자강불식. 하늘이 쉼없이 움직이듯 군자 또한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해야 한다. 이것이 건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건계는 6개의 양요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이어진 강한 선들, 그 자체로 순수한 양의 에너지를 상징하지요. 하지만 그 힘은 단순한 권력이나 속도가 아닙니다. 조용한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첫째 요, 즉 초구는 잠용 무구이라 말합니다. 아직 물속에 잠긴 용. 드러나지 않은 힘. 때가 아니므로 나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를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지만 묻어두고, 속에서 뜨거운 에너지가 끓어오르지만 묵묵히 기다리는 시간. 건계는 말합니다. 그 기다림조차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용은 물 위로 떠오르고 마침내 하늘을 납니다. 구호는 그 정점입니다. 비룡제천 이견대인. 용이 하늘에 올라 큰 인물을 만난다. 즉 준비된 사람은 때가 오면 마침내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효 상구에서는 다시 경고가 나옵니다. 오만한 용은 후회를 불러온다. 하늘에 머무르며 자만하면 추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 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쯤 와 있나요? 잠룡인가요? 혹은 비룡인가요? 건계는 단지 강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움직이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그런 이가 진짜 군자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흐르고 있고 나는 단련되고 있습니다. 건계는 우리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멈추지 마라. 그러나 서두르지도 마라. 스스로를 닦는 그 길이 곧 하늘의 도다. 2. 공계 모든 것을 품는 땅의 마음. 하늘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바로 땅입니다. 주역의 두 번째 괴 공계는 하늘을 바치고 생명을 키우며 모든 것을 감싸는 땅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단련하며 앞으로 나아가지만 땅은 조용히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수용의 힘, 그 포용의 자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공계 이야기입니다. 주역은 공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행곤 군자이 후덕재물. 땅이 걷는 도는 곧 곤이다. 군자는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실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후덕이란 그저 착하고 온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흙처럼 말없이 생명을 품고 묵묵히 자리 지키며 누구의 것이든 어떤 상처든 차별 없이 끌어안는 마음. 그것이 공계가 말하는 진짜 강함입니다. 공계의 괴상을 보면 6효 전부가 음요, 즉 끊어진 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끊어졌으니 약한 것 아닌가? 음은 수동적인 것 아닌가? 하지만 공계는 그 약함 속에 숨겨진 무한한 수용력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앞서 간다면 땅은 그 길을 따라 모든 것을 감싸 안습니다. 이 음의 에너지는 마치 바다처럼 깊고 흙처럼 묵직합니다. 그렇기에 생명을 품고 관계를 유지시키고 세상의 변화를 조용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효, 초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 따르라. 그러면 길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 먼저 듣고 보고 따를 때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앞서 나가려 합니다. 무조건 리더가 되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공계는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서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라.
진짜 힘은 뒤에서 받치는 자에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버텨주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계의 중심이요, 유고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는 마치 말수레를 안정적으로 몰듯 중심을 지킨다. 여기서 말수레란 곧 공동체 혹은 가족이나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으며 전체를 이끄는 그 중심. 이것이 공계가 말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공계는 지도자가 반드시 앞에서 외치고 명령하는 존재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지지하고 묵묵히 버티며 모두를 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에서 이끌기보단 누군가를 뒤에서 지지하고 싶다. 공계는 바로 이 마음을 닮았습니다. 하늘처럼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씨앗을 품는 땅, 무거운 짐을 버티는 땅, 지나가는 발길을 조용히 받아주는 땅처럼 말이죠. 공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앞서지 말고 먼저 품어라. 당신이 조용히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용기가 된다. 땅처럼 묵묵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존재하라. 3. 중계 혼란은 새로운 시작의 얼굴입니다. 하늘과 땅의 원리를 배운 우리는 이제 현실 속에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어수선합니다. 주역의 세 번째 괴 중계는 바로 그 혼란의 시작을 다룹니다. 주는 막히고 복잡한 상태에 갓 태어난 생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모습입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려는 그 순간처럼 무언가 시작되려는 찰나의 혼돈이지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길이 맞을까? 왜 자꾸 막히는 걸까? 중계는 말합니다. 그 막힘이 곧 시작이다. 혼란은 실패가 아니라 탄생의 징조다. 괴상을 보면 아래는 감, 위는 건입니다. 즉 현실은 험난하지만 위로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뜻이죠. 초요는 아직 나아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움직일 준비가 덜 되었을 때 무리한 돌파는 오히려 더 큰 장애를 만듭니다. 그 다음 효들에서는 조언을 구하고 함께할 사람을 찾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로운 길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서툴더라도 함께 걷는 이들과 의논하고 배우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혼란은 낯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입구다. 시작은 언제나 고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진짜 방향을 찾게 됩니다. 4. 몽개 무지를 인정할 때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삶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나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주역의 네 번째 괴 몽개는 무지와 배움을 이야기합니다. 몽은 어둡고 막힌 상태, 아직 세상을 몰라서 실수도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역은 그 무지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진짜 배움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초요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어리석음은 가르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경험이 부족한 우리 자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배움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아직 모른다는 말,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중간효에서는 스승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올바른 스승이 있어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승 또한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몽개는 말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든 배움은 끝나지 않는다. 어른이 되었어도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는 존재입니다. 묻고 듣고 또 배우는 사람에게 세상은 끝없이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무지가 바로 지혜가 자라날 밑거름입니다. 5. 숙의 기다림도 흐름의 일부입니다. 배우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우리의 속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주역의 다섯 번째 괴 숙에는 바로 기다림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수는 기다릴 수자. 물 위에 하늘이 있는 궤상으로 물을 건너기 전 때를 기다리는 형상입니다. 수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움직임이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내면을 가다듬고 준비를 갖추며 올바른 타이밍을 기다리는 능동적 멈춤입니다. 초요는 진흙탕에서 기다려야 하니 고달프다고 말합니다.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중간의 효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고립된 기다림은 외로움을 낳지만 연대 속의 기다림은 희망을 품습니다. 가장 좋은 때는 단지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때는 스스로 다가옵니다. 수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그건 기다릴 이유가 생긴다는 뜻이다. 움직이지 않아도 흐르는 것들이 있고 서 있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 걸음을 제대로 내딛는다. 6. 송계 갈등은 피하지 말고 다스려야 합니다. 기다림 끝에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주역의 6번째 궤 송계는 바로 이 갈등과 다툼의 국면을 다룹니다. 송은 말다툼이나 소송을 뜻합니다. 하지만 주역에서 말하는 송은 단순히 싸움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궤상으로 보면 하계는 물, 상계는 하늘입니다. 아래는 부드럽지 못하고 위는 강한 상태. 즉,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형국입니다. 초요는 말합니다. 다투지 마라. 물러나는 것이 길하다. 모든 갈등이 반드시 맞서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중간효에서는 진실함과 정의로운 태도를 강조합니다. 자기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도 진심으로 들여다보라는 말입니다. 송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그 싸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오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송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등은 피하지 마라. 그러나 휘둘리지도 마라.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정의로우면서 상대와도 함께 길을 찾으려는 태도에 있다. 7. 사계 이끄는 자의 무게를 견디는 것. 갈등을 조율한 다음 이제 조직과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주역의 7번째 궤 사계는 군대와 지도력을 상징합니다. 사는 스승사가 아니라 군사사입니다. 즉 질서 있고 명확한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궤상을 보면 하계는 땅, 상계는 물입니다. 넓은 대지 위로 흘러가는 물처럼 구성원들이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형상입니다. 사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는 조심스럽고 겸손해야 한다. 초요는 군사를 일으키는데도 기람이 있다고 하지만 무리하게 끌고 가지 말라는 경고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유고의 효에서는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겸손하고 조용하며 실력을 갖춘 이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사계는 단지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누군가를 이끌어야 할 때 필요한 내면의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하고 권위보다 신뢰로 이끌어야 합니다. 사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견디는 것이다. 8. 비계 함께한다는 것은 마음을 연다는 것이다. 마지막 8번째 궤 비계는 함께함과 연대를 상징합니다. 사계를 지나 조직이 형성되었다면 이제는 그 조직이 건강한 관계로 엮여야 합니다. 비는 가까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과정, 관계의 본질을 다루는 궤입니다. 궤상을 보면 하계는 땅, 상계는 물입니다. 땅은 받아들이고 물은 그 안에서 흘러갑니다. 다름 속에서도 함께 흐를 수 있는 유연함, 그것이 비계의 정신입니다. 초요는 말합니다. 나보다 나은 이에게 따르라. 즉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요는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을 모이게 하는 중심. 억지로 모으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와 신뢰로 인해
사람들이 스스로 따르는 모습입니다. 비계는 말합니다. 관계는 힘으로 엮이지 않는다. 마음을 여는 이에게 사람은 마음을 연다. 함께 간다는 건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비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관계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연결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는 관계에서 시작해 비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흐름과 그 이치를 주역의 8개를 통해 따라가 보았습니다. 하늘처럼 단단하게, 땅처럼 너그럽게, 혼란 속에서도 배우고 기다리고 때로는 갈등을 넘어서 함께 걷는 길. 그것이 바로 주역이 들려주는 인생의 8가지 얼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9번째 궤 소축계를 시작으로 다시 삶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인생격언 이야기에서는 고전 속에 담긴 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따뜻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